결혼 10년차 맞벌이 부부라면 집 한 채 번듯이 있으련만 여러 사정으로 아직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주위 친구들은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시기심도 올라옵니다. 물론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라는 점, 집 한 채 생기더라도 더 높은 욕심을 가지게 되어 끝이 없다는 점은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집 한 채를 얼른 장만해야 되겠다 하고 욕심의 끈을 놓지 못해 현재 불만입니다. 참회의 기도를 올릴 때 구체적으로 어떤 원을 세우고 수행을 해야 제 마음이 하루를 편안할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 돈 욕심, 시기심으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참 스님 말이야 당연한 말이지 그럴 거예요. 왜? 제가 당연한 말 하는 지금 자리 아닙니까? 그죠? 능력 있으면 사세요. 누가 집 사지 마라 그랬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 집 사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 지금 집 살 능력이 없죠. 그죠? 없으니까 뭐 한다? 전세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집 살 능력이 없는데 집을 사겠다고 자꾸 마음을 내면 자기 능력이 부족이라는 자책이 생기죠. 또 집 산 사람 보면 저 자식은 무슨 돈 있어 집 샀나 하고 부러워 한편하고 또 욕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능력 밖에 마음을 내면 자기가 괴로워져요. 이건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바보같이 이런 마음을 내요? 내기 싫어서 나는데요. 그래, 그렇게 나니까 이 괴로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괴로워하면 집이 사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괴로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괴로워하면 집 사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두 번째, 괴로워하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거. 괴로워하면 친구지간의 인간관계도 나빠진다는 거. 자꾸 돈 문제 때문에 조급해하면 실수를 한다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신적으로도 피곤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나빠지고 실제로 경제 환경도 더 나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가 능력이 있더라도 검소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죠? 능력이 있더라도 전략해서 쓰고 남에게 베풀어라. 검소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능력도 없는 주제에 말할 게 뭐 있어? 내 얘기하지만은 내가 지위가 높은데 내가 숙이면 겸손하다 그래. 내가 고개를 쳐들고 싶은데 지위가 낮아가지고 고개를 숙이면 비굴하다 그래. 내가 가진 게 많은데도 검소하게 살면 뭐란다? 청빈하다 그래. 나도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데 없어가지고 겨우 살면 뭐란다? 극빈이라 그래. 극빈. 하나는 뭐라고? 청빈. 하나는 극빈. 똑같이 살아 두 사람이. 두 사람이 똑같이 사는데 스스로 가난하게 살면 뭐라고? 청빈. 할 수 없어서 가난하게 살면 극빈. 스스로 고개를 숙이면 겸손. 할 수 없어서 고개를 숙이면 비굴 이래. 그러니까 왜 내가 내 자신을 청빈하게 살고 내가 내 자신을 겸손하게 살 때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느냐 이거야. 뭐 때문에 비굴하게 살고 뭐 때문에 극빈으로 사나 이 말이야. 서울에 한번 가봤어요. 우리 정통행자들 어떻게 사는지. 이런 방에 20몇 명 한 방에 자요. 그래도 정통행자들 보고 지질이 더 가난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다 밖에 가서 월급 받으면 몇백만씩 받고 살 수 있는데도 다 버리고 학교 선생하다 버리고 직장 다니다 버리고 들어와서 그렇게 살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가난해도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가난하게 살아도 다 제 자신하고 자신 남편하고 자기 자식 아니에요. 나 같으면 내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거기다 내 자식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손바닥만한 방에다가 죽 먹고 살아야 해도 기분 억수로 좋겠다. 남하고 아무 상관없는 애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그런 낯설은 사람하고도 몸을 부딪혀 가면서 그렇게 좁은 방에서 살면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살면서도 즐겁게 사는데 무엇 때문에 자기 남편하고 자기 자식하고 자기 아내하고 어불러서 작은 방에 살면서 인상을 쓰고 그래요. 이 절대 환경 문제 아닙니다. 마음의 태도 문제지. 결국은 그 책임을 남편한테 전가시키니까 남편이 미워지는 거고 아내한테 전가시키니까 아내가 미워지는 거고 자꾸 그것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지니까 애들이 교육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되더라도 우리 스님께서는 검소하게 살아라고 하지 않냐. 능력이 안 되면 그럼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안 되는데 이렇게 자꾸 욕심을 내면 자기만 피곤하고 세상 원망스럽고 자꾸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세상을 원망한다는 것은 자기를 괴롭히는 거에 속한다. 자기를 괴롭히는 것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태도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그러니 이런 자기를 해치는 생각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부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지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저는 부처님 저는 참 행복합니다. 저는 몸이 건강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비를 피하는 집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직장 없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도 직장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 다 건강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 생활에 만족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그래야 자꾸 좋은 일이 생겨.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불만을 가지면 안 될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의 기도를 해라. 방금 통계에서도 2위로 나온 집값 문제인데요.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집인데 집값 상승 문제가 가진 자의 담합 등으로 서민들께 자괴감과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유독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심한지요? 예, 이상입니다. 집에 대해서 인식이 우리나라하고 서양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집을 거주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재산 가치로 생각하는 게 더 강합니다. 집을 한 채 장만한다. 이거 내가 살 공간을 하나 확보했다. 이 개념보다는 재산을 가졌다. 이 개념이 더 강하고 지금까지 집을 계속 지난 50년 동안 집을 팔고 새집 사고 집을 팔고 새집 사고 요래가 집놀이 한 사람들이 가정부인이 가정주부가 집을 몇 번 팔면 남편이 평생 월급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요? 적게 벌어요? 많이 벌어.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버스 정류장 같은 거 이런 거 시내 주차장 확보하고 있다가 학교든지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계속 버스 운행해가 돈을 벌까 버스 주차장 시내에 있는 거 땅을 팔고 변두리로 갈 때 돈을 많이 벌까? 그때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건 통계가 나옵니다. 우리 전부 받는 월급이 있잖아요. 월급을 1년에 소득을 다 합한 거 하고 부동산하고 이자 소득 있죠. 이거 합한 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에 의한 소득하고 불로소득하고가 어때요? 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로소득이라는 건 어쨌든 땅을 가지고 있거나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이자를 받거나 해가 일 안 하고 버는 거니까 이 소득이 우리 전체가 죽으라고 일하는 소득하고 막 먹거나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 빈부격차를 계속 이렇게 차이나게 만드는 원인이다. 그런데 이제 집값 얘기를 하니까 집값에 가장 우리 국민들 특히 외국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불로소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의 집값이 더 외국에 비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국민 전체가 부자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보통 사람, 가난한 사람까지도 집을 다 뭘로 생각한다? 재산 가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자꾸 물가가 상승되고 뭐 해도 뭐는 안 내리더라. 땅값은 안 내리더라. 땅값은 한번 오르면 안 내려가더라. 이런 거를 지난 50년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땅에 대한 집착이 또 그리고 우리가 농촌 출신이다 보니 땅에 대한 좀 집착이 있어요, 없어요? 땅에 대한 집착이 많아요. 이런 것들의 요인이 이제 하나 작용하고 있다. 이거 이제 큰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집은 재산 가치로서의 집이 아니라 뭐다? 거주 공간으로서의 집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 집이다, 너 집이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해서 사는 집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사도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집을 팔고 이사 가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살다가 저기 가서 살고 그 공간만 비슷하면 되지.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젊은 세대는 아마 이런 개념으로 좀 바뀌어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거는 부동산 값은 거의 꼭지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오르는데 이제 한계가 온 이유는 뭐 때문에? 인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줍니다. 그럼 인구가 지금도 안 느는데도 왜 이럴까? 이 가구 수가 전에는 한 집에 10명 살다가 5명 살다가 2명 살다가 이제 뭘로 산다?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크기 사용은 비슷한데 이렇게 집을 많이 지어도 왜 집이 부족하냐? 이 1인당 차지하는 평수가 어때요? 계속 넓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지어도 이 1인당이 차지하는 평수 넓어지는 것보다 넓어지는 게 더 빨리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게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1인당으로 늘어나는 것까지가 이제 끝나면 1인당에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 그죠? 일본에는 지금 빈집이 한 200만 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금 곧 그렇게 따라갈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미국에 지금 금리가 올라요, 안 올라요? 올라요.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한국에 와 있던 외환이 어디로 빠져갑니까?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이제 주가가 먼저 빠질 거예요. 그러면 뒤에 부동산에도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금리가 따라 올라가면 제일 많이 영향받는 게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돈 갖고 집 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 그죠? 그럼 이제 따라 빠지게 돼요. 근데 아직은 이런 영향보다는 뭐가 더 세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투자식으로 집을 거주 공간으로 생각하고 재산 가치로 투자하는 돈이 이게 유동자금이 이게 어디 갈 데가 없어가 빙빙 도는 자금이 1000조나 된대. 1000조. 이게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주식이 폭등했다가 부동산이 폭등했다가 투자처가 없어가 돌고 있는 돈이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 들어오자마자 그게 지금 부동산으로 밀려 들어와 가지고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급격하게 올랐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이 더 영향을 주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은 이제 그렇게 무슨 폭등 이런 거는 거의 다 돼 가고 있다. 이렇게 오히려 보는 게 한 2년 후에 보면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다. 그건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 인식이 거주 공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어때요? 강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비하면 우리 여러분들 사는 집세 내는 거 있죠. 집 주거지에 대한 세금 내는 거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 다 그러죠. 이렇게 세금을 적게 내니까 자꾸 집을 큰 집 살라 그러냐. 미국에는 큰 집을 가난한 사람에게 누가 공짜로 준다 해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매년 내야 될 세금이 몇 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이게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만은 한국의 이 부동산 문제를 꼭 경제적인 수치로 접해서 안 맞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이 집에 대한 집착, 땅에 대한 집착, 이게 경제 계산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인이 일단 문화적으로 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너무 어려웠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수님, 저는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재앙도 복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 때문에 제 질문이 과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네네. 결혼 날 잡을 때 그때 이제 철학관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네. 저희들 보고 터 한 군데 잡으면은 남쪽으로 이사를 가지 말아요. 네. 몇 번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게 많이 남더라고요. 그 신랑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그런 거 왜 연연하냐. 부딪혀보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신랑은요. 이제 저희 신랑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발령이 나면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사실 저는 재앙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지금 이제 남쪽으로 이사 갈 일이 생겼어요? 아니, 아직은 안 생겼는데요. 이제 결혼할 때 남쪽으로 이사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 살면서 절대 이사 가지 말하면서 한 서너 번을 그렇게 그럼 자기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은 계속 죽을 땐 서울 가 죽어야 되겠네. 왜냐하면 못 내려가니까 한 번 사실 내려가 버리면 네. 이제 한 번 올라가면 이제 다시는 못 내려오잖아. 그 자기 서울 이사 가면 이제 큰일이다. 그래서 제가 불안한 감이 사실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들었으면은 아무 생각 안 할 텐데. 그러니까 네. 이럴 때 이제 선택은 있어. 이게 말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그게 내 마음에 걸리면 내 마음에 걸린다는 건 그게 내 마음에 무의식적으로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머리로는 그게 맞나 이러지만 마음에 자꾸 걸린다는 건 바로 믿음이 생겼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이 행동으로 의식적으로 만약에 남쪽으로 내려가 자기가 남쪽으로 이사 안 가도 교통사고 날 수가 있어요. 이사 안 가도 남편이 아플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사 간 뒤에 아프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뭐 재산상 손실이 생기면 이제 이게 징크스가 되는 거예요. 이사 가지 말았는데 내가 이사 가서 그렇다 이렇게 돼서 후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첫째는 가능하면 남쪽으로 안 가면 좋아요. 그 말이 맞고 안 맞고가 핵심이야. 자기 속에 이게 믿음이 돼 있기 때문에. 내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안 가면 돼. 여기서 하더라도 가능하면 옆으로 왔다. 위로는 가능하면 올라가지 마라.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면 나중에 좋은 게 약간 밑에 있는 거를 놓칠 수가 있잖아. 그지? 지금 강남에 살아요? 강 위에 살아요? 밑에 살아요? 난강 위쪽에 살아요? 아래쪽에 살아요? 위쪽에 삽니다. 위쪽에 살아요? 네. 그럼 아래쪽에 아파트 좋은 것도 못 들어가겠네. 그래 자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능하면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러면 네. 옆으로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제 살 때는 이제 산청, 함양 이제 이사를 갈 때는 여기밖에 없네. 지도에 줄 딱 꺼놓고. 그래서 그게 이제 징크스라 그러는데 징크스는 믿음에서 생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 때 1부터 6번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던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계산을 해보면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잖아. 근데 실제로 던지면 6분의 1이 나와야 안 나와요. 실제로 던지면 6번 다 6이 나올 수도 있고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주사위가 1이 3번 연달아 나올 수도
있는데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러나 그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일이 3번 나오면 징크스란 건 뭐냐면 앞으로 계속 나는 일 나온다 이런 게 이제 법칙이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징크스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무슨 꿈을 꾸면 꼭 무슨 일이 난다. 이것도 2번만 반복되면 징크스가 생겨요. 우리 인도의 수야타 아카데미 내가 불가촉 점인마을 학교를 짓는데 인도는 늘 이게 우기 때 비가 많이 와야 농사가 돼요. 그때 비가 안 오면 농사 망쳐. 올해는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가 다 망쳤다고 벌써 모내기를 한 게 20%도 안 된대요. 다 천수답이니까. 그래서 가을에 고호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올해 여름에 스님이 안 와서 이렇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 올해 이제 20주년이 되는데 항상 가물다가 스님만 가면 어때요? 비가 오는 거예요. 이게 한 3번, 4번 반복되니까 이제 이게 딱 이제 신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가면 연락이 옵니다. 스님 빨리 오시라고. 네. 근데 이게 내가 간다고 비가 오는 거는 아니잖아. 그죠? 그게 여행이 몇 번 겹치면 이렇게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이게 사고가 나면 이제 그런 징크스가 생기기 때문에 첫째는 안 가는 게 좋아. 근데 자기 안 가도 사고는 나고 안 가도 병은 나는데 가면 그거하고 자기가 연관이 지어진다는 게 마음에 꺼리직한 게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는 게 좋다. 그 지금 갈 일 없으니 가능하면 안 가면 돼.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제가 이 말은 그럼 그런 거 믿어라 이 말로 들려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게 징크스가 된다. 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뭐 사람이 죽는 한에 있더라도 이사 때문에 그렇다. 이건 아니다 하고 자기가 딱 믿는다면 되는데 이런 말은 이해되는 거고 딱 그 사람이 말할 때 탁 다가온 건 뭐다? 이미 마음속에 믿음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거 자기가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쉬이 잘 안 고쳐져. 그래서 어지간하거든. 특별한 일 아니면 안 가면 되잖아. 그지? 서울 태어나고 서울에서 죽는 사람도 많은데 안 가면 되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치가 맞아서 그런 건 아니고 그게 자기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직업이 부동산인데 네. 저기 손님들이 요즘에 오시면 부동산에 오시는 분들은 돈과 재산 그런 게 연관돼서 오시겠죠. 네. 유독 요즘에는 너무 돈 하세요, 다들. 그런데다가 뭐 물론 제가 중개료를 못 받아서 화가 나는 것도 있겠지만 손님들이 욕심 때문에 거래가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욕심이 보통 합리적인 욕심이면 괜찮을 건데 그 도를 지나치게 많이 욕심을 많이 부리는 사람이 유독 계세요.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근데 옛말로 노탐이라는 게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유독 많으세요. 예, 그 노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예 젊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이 그때 상황마다 그 잣대가 기준이 틀리겠지만 합리적인 욕심이 어떤 건지 근데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가 볼 때 노탐이고 과욕이고 이러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그걸 그렇겠죠. 첫째 자기가 이해해야 그게 돼요. 다르다는 뜻이겠죠. 첫째 물건을 살려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어요, 비싸게 사고 싶어요. 이거는 어떤 한 사람만 그래,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다 그래. 살 때는 뭐하게 사고 싶다? 싸게 사고 싶어. 집을 살 때는. 근데 팔고 싶은 사람은 싸게 팔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고 싶어요. 비싸게 팔고 싶어요. 이런 거 욕심이라기보다 이게 인간 심리예요. 이런 심리에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중간에 챙겨 먹어야 되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신경질 나는 거지. 네. 그래서 물론- 자기 물론 문제지. 제 욕심 때문에 신경질이 그렇지. 나고. 남 욕심 때문에 그런 네,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 욕심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가만 지켜보면 돼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자, 이 간격이 난단 말이야. 하나는 높게 팔려고 그러고 하나는 싸게 살라니까 간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 싸게, 진짜 싸게 살려면 다 싸게 파는 경우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못 사는데 어떤 경우에는 싸게 파는 경우도 있어요. 파는 사람이 급할 때는 시세보다 싸게 파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시세보다 싸게 파는 사람이 가끔 나와요. 10명 중에 1명이나 2명은 막 돈을 얼마 받든지 빨리 처분해 줬어요.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싸게 사고 싶으면, 못 사면 싸게 사고 싶은 걸 욕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싸게 사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 때를 기다려야 돼. 시간을 길게 두고 기다려야 돼. 이해하셨죠? 길게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나는 미국에서 지금 정토에 이런 거 구하는데 어떤 거는 20년 기다린 것도 있고 어떤 건 10년 기다린 거 있고 요즘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잖아. 그죠? 그래도 기다리고 기다려요. 왜? 절반 가격으로 나오는 거 생길 때까지. 어떤 거는 절반 다 이거 30%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워싱턴에 사무실을 하나 구했는데 이런 케이스예요. 그 미국 부동산이 2년 전에 많이 올라갔을 때 얼마까지 올라갔냐? 51만 불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게 쭉 떨어져 가지고 35만 불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얼마 사고 싶었냐? 30만 불 이하에 사고 싶었어요. 이하에. 그러니까 계속 기다렸어요. 보고 있다가 은행에 넘어가서 조금씩 떨어져가 32만, 33만 불, 1만 5천 불 이렇게 돼서 32만 불에 나왔을 때 우리가 얼마를 넣었냐? 거기다 또 29만 불에다 턱 집어넣었어요. 그러더니 그쪽에서 안 된다 하고 리젝트를 당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면 말지. 왜 그럴까? 우리는 싸게 사는 게 욕심이 아니라 우리는 돈이 그밖에 없으니까 뭐 더 이상 쌀 수 없어요. 그럼 돈이 조금밖에 없으면 조그마한 건물을 사면 되는데 우리 처지는 또 어떠냐? 거기 사람도 살아야 되고 사무실도 해야 되고 부패도 해야 되니까 또 큰 게 필요해야 안 해요. 큰 거는 필요하고 돈은 조금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당했는데 이제 더 떨어져 가지고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29만 불에 사라고. 그럼 우리가 좋다고 탁 살 것 같은데 부동산이 더 떨어지면 우리도 또 욕심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다 회의하니까 29만 불 비싸다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됐어. 그래 얼마면 되나? 25만 불이면 사겠다는. 그래가 이쪽에서 딱 얘기했어요. 25만 불에 달라 이런 거예요. 그 저쪽에서 타이반이 나가. 그러면 26만 불에 사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더 버티면 25만 불에 살 수는 있는데 우리 또 처지가 어떠냐? 이 살던 집에서 뭐 해야 된다?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비용이 드는 거예요. 딴 집 한 번 더 갔다가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 10,000불 더 주고 사자 이렇게 결론 나고 26만 불에 샀어요. 얼마를? 52만 불짜리를. 근데 52만 불짜리라는 게 원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집은 아마 우리가 26만 불 주고 샀지만은 더 낮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죠? 오르고 올라가 52만 원까지 최고로 올랐을 때 그때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걸 중개하는 사람이 볼 때는 어이구 욕심쟁이 그러겠죠. 왜? 2년을 끌어가 샀으니까. 중개하는 사람은 그날 딱 와가 결정해 보면 제일 좋을까 안 좋을까? 제일 좋은데 한 10번도 더 보고 2년 있다가 샀으니까 이런 사람 만나면 제대로 돈 벌까 못 벌까? 못 벌겠지. 근데 우리는 왜 그랬냐? 그 중개업자가 누구였다? 우리 신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20개, 30개 보고 이렇게 2년을 끌어도 그분도 신도니까 산 걸 구해줘야 되나 안 구해줘야 되나 돈 없는 줄 아니까 이런 식으로 할 때 그걸 갖다가 저 보살님 얘기대라면 우리가 굉장히 나쁜 놈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싸게 살려면 여러분들 다 어떻게 하면 된다? 기다려야 돼. 마냥 기다려가 안 되고 예의주시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의주시하면서. 근데 어떻게 하다 그러면 땅도 넓고 그 다음에 건물도 평수도 넓고 값도 싼 걸 우리가 사게 됐느냐? 거기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 고속도로변이었어요. 고속도로변은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시끄럽지. 근데 땅이 2,000평이나 돼요.
그런데 집이 우리로 말하면 한 150평 이상 되는 집이 큰 집인데 이 집이 아주 고급으로 잘 지어진 집이 아니고 처음에 50평 지었다가 이 사람이 뭐 한다고 그 옆에다 또 덧붙여가 또 50평 짓고 그 중에 또 덧붙여가 또 50평을 지니까 돈 많은 부자가 고속도로 옆에 시끄러운데 집을 구할까 안 구할까? 안 구하겠지. 돈 많은 부자가 집을 구하려면 그렇게 50평씩 3번이나 덧댄 창고 짓듯이 지은 집을 구할까 안 구할까? 안 구하겠지. 그러니까 부자는 여기 덤디지를 안 해. 그러면 여유가 없는 사람은 그 땅이 2,000평 되는 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미국은 그렇게 되면 정원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넓은 거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집이 150평만큼 클 필요가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럼 청소비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자는 부자대로 아무 쓸모가 없고 중간치기는 중간치기대로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살 사람이 없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쓸모가 있어요. 우리는 평수만 넓으면 되지 집이 좋든 나쁘든 가리지 않아요. 왜? 우리는 많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속도로 변도 우리는 상관을 안 하고 집이 허름하게 지어도 상관을 안 하고 우리는 뭐만 원한다? 평수만 넓기를 원해요. 왜? 법회도 봐야 되고 사람도 살아야 되고 명상수련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안성맞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필요 없다고 버리는데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맞추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반대로 또 내가 아주 비싸게 좀 시세보다 비싸게 팔고 싶다 해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기다려야 돼요. 왜 그럴까? 되게 급한 사람이 돈 더 주고라도 살려는 사람이 가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 그런 사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확률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시세보다 약간 낮춰서 파면 빨리 팔릴까 안 팔릴까? 빨리 팔려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게 작용하는 하나의 원리니까 자기는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 그냥 지 성질대로 사도록 놔놓고 소개만 많이 해주면 돼요. 그러면 10개 소개해주면 그 중에 이래 맞아떨어지는 게 한두 개 되겠지만 100개 소개해주면 어때요? 맞아떨어지는 게 훨씬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첫째 뭐 해야 된다?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된다. 근데 저런 사람은 발품은 조금 팔고 효율을 높여요. 발품을 많이 팔아야 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손님을 많이 첫째 많이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 성질대로 놔놓고 기다려야 돼요. 두 번째는 팔려는 사람한테는 조금 싸게 팔 수 있도록 약간 협박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떻게 협박한다? 아이고 요새요 집이 자꾸 시간 되면 떨어집니다. 지금은 이게 산 것 같은데 시간 조금 있어 보면 어때요? 더 싸게 나옵니다. 이렇게 살짝 거짓말을 좀 해야 되고 살려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새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다가 약간 회복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크게 회복된다면 거짓말이 되고 약간 회복될 징조를 보여서 지금 싸면 딱 적긴데 시간 지나면 어때요? 값은 특별히 안 오르더라도 뭐다. 이렇게 회복될 때는 좋은 걸 못 구합니다. 값은 안 올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은 건 뭐 하니까? 딴 사람이 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 살려면 요새 눈여겨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 뭐하고 똑같다? 결혼 중매하고 똑같습니다. 결혼 중매할 때 남자든 여자든 다 어때요? 지보다 좀 좋은 거 구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절대로 안 맞습니다.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약간 거짓말을 해야 맞춥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고등학교 나왔으면 전문대 나왔다 그러고 전문대학 나왔으면 4년제 나왔다 그러고 4년제 나오면 대학원 다니다 그만뒀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그러고 선보러 갈 때는 뒤축을 조금 높입니까 안 높입니까? 약간 키도 이래 높이고 화장도 해가 약간 이뻐 보이더라고 머리도 손질하고 옷도 갈아입고 이게 뭐예요? 다 사기야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먹이 낚싯바늘이에요. 낚싯밥이에요. 이렇게 약간씩 속여야 뭐가 된다? 이게 맞아떨어져요. 왜? 욕심을 부리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면 다 후회하는 거예요. 신발 벗고 보니 키도 작고 화장 지우고 보니까 얼굴도 못생겼고 남자도 어때요? 돈 빌려가 뒤 호주머니에다 두둑하게 넣어가지고 평소에 커피 다방에 가서 커피 마시던 게 호텔 커피숍 가서 먹고 이러잖아. 그리고 여자가 볼 때 돈 좀 있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래가 나중에 살아보면 이게 약간 속잖아, 그죠? 그래서 속았다고 난리잖아요. 안 속이면 결혼이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중매쟁이는 중매시키고 뭐 한다? 존소리 못 듣고 뭐 한다? 뺨때기 맞는 거예요. 그 직업이 뺨때기 맞는 직업이에요. 그게 싫으면 직업을 그만둬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니 알고 너무 거짓말하면 안 돼요. 너무 거짓말. 유부남을 총각이라고 쏘이고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약간씩 이렇게 이제 상냥하게 이렇게 하되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은 물건을 확보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같이 없는 주제에 큰 거 구하는 이런 사람은 이제 조금 사면 사고 말면 말고 놔놓고 조금 가능성 있는 데는 조금 정성을 좀 더 투자하고 그러면 되겠지. 나 같은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한테 정성 쏟아 달라지만은 부동산 한 사람도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걸 나쁘다 그러면 안 돼. 자기 손님을 나쁘다 그러면 그건 나쁜 사람이야. 자기 손님 나쁘다 그러면 손님 오겠어 안 오지. 그래서 항상 자기 손님은 100원짜리를 10원에 달라 그래도 나쁘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아, 돈이 없으시구나. 이렇게. 우리는 보통은 없는 기 뭐하러 구하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없지만은 어떻게 이런 거 하나 없을까? 이래요. 나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 오거든. 아이고 저 인간 법륜 스님 같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할 때 하면 좋은 기도법을 묻고 싶습니다. 네. 제가 정토회를 만나고 스님 법문을 듣다 보니 특별히 좋은 날이라고 따로이 받을 거 없다 싶어 그냥 제 형편에 편리한 시기를 정해서 그냥 달력에 이사날이라고 적혀 있기에 내일로 하기로 정했습니다. 어차피 음식은 있어야 하니 평소 하던 대로 떡이랑 과일이랑 조금 준비해서 기도를 하고 먹을까 하는데 이때 무슨 경을 읽으며 바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기도 순서와 절하는 방향, 상차리는 위치, 읽어야 하는 경전, 감사하는 마음, 발음문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네. 이사를 갈 때는 자기가 늘 살던 곳에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사람 사이에서는 어때요? 살던 곳의 사람한테는 그동안에 참 잘 지냈습니다 하고 인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인사하죠. 고마웠다고 인사를 하고 새로운 곳에 가면 또 처음 만나니까 어때요? 저 이사 왔습니다. 앞으로 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인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실 땅에 사는 벌레고 어쩌면 뭐 돌, 나무까지도 어때요? 내가 여기 사는데 많은 도움을 줬잖아. 그죠? 그러니까 고맙다고 인사해야 되고 또 새로 간 데도 어때요? 또 인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뭐라겠다. 이런 거를 합해서 그냥 지신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꼭 땅만 말하는 게 아니라 땅이며 그 다음에 거기 사는 세균이며 예를 들면 미생물이며 벌레며 나무며 이런 이런 걸 다 합해가지고 그냥 통틀어서 뭐라고? 지신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신의 은혜에 고맙다 하고 가야 되고 저쪽엔 또 잘 도와주십시오라고 또 인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는 날짜를 좀 좋은 날을 잡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 날이나 잡는 게 아니라 좋은 날을 잡아야 된다. 또 옛날에는 좋은 날이라는 게 또 이제 어떤 날이 좋은 날이다. 음력을 어떻게 해가 어떤 날이 좋은 날이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좋은 날을 선택해서 이사를 간다. 이 말은 마음이 경건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날인데 오늘 설날이다 하면 좀 경건해야 안 해요? 경건하죠. 날마다 똑같은 날인데 오늘은 뭐다?
관음제일이다 이러면 관세음보살에게 그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날인데 오늘 지장제일이다 하면 지장보살에게 기도한다면 그러면 그날 마음을 좀 새롭게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날짜에 소날이다 개날이다 하는 이런 날짜에 이게 좋은 날 나쁜 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처님 법을 공부해 보니까 날짜는 그냥 날짜일 뿐인데 사람의 마음이 좋고 나쁜 거를 정한다. 사람이 그날 좋은 날이다 하면 그날이 뭐가 되고 좋은 날이 되고 나쁜 날이다 하면 나쁜 날이 된다. 이제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 남편이 이게 좋은 사람이다, 우리 남편이 나쁜 사람이다 이래 알았는데 불교 공부를 자꾸 하니까 어때요? 우리 남편은 그냥 하나의 사람일 뿐이고 내가 좋게 생각하면 뭐가 되고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사람을 갖고 분류를 했는데 지금은 사람을 분류 안 하고 내가 좋아지려면 좋은 사람이다 하고 내 마음을 바꾸면 된다.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까지라면 여러분들이 사주, 궁합, 온갖 것 봐가 이 인간이 괜찮나, 나쁘냐, 이렇게 구분해가 이 살다가 안 되면 이 인간, 저 인간으로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 어떠냐? 그냥 이 인간이든 저 인간이든 뭘 뿐이다? 인간일 뿐이다. 그걸 내가 좋게 생각하면 뭐가 되고 좋은 인간이 되고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인간이 되니까 그냥 사람 바꾸는 거 별로 중요하다. 뭐 바꾸지 말아가 아니라 그건 덜 중요한 일이다. 뭐 바꾸는 게 중요하다? 내 마음 바꾸는 게 중요한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이제 수행이라 그래. 그럼 이걸 가지고 지금 해서 여러분들 남자 바꿀까 하다가 여자 바꿀까 하다가 막 있는 남자 낳아놓고 마음 바꿔버리니까 어때요? 괜찮다. 이러다가 그냥 요즘 좋아졌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뭐 사람 바꾸지 마라 이렇게 가리키는 거는 아니에요.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되지만은 그건 부차적인 얘기고 자기 마음 바꾸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 바꾸더라도 마음부터 먼저 바꾸고 사람 좋지만은 안 살아도 된다 이 말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헤어지더라도 그 남자 괜찮다 하면 누구한테 좋다? 나한테 좋아. 옛날에 그래도 한때 나하고 살았던 사람 좋은 사람이다. 지금도 우리 아이 아버지고 우리 아이 엄마인데 괜찮은 사람이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내 마음을 먼저 바꿔라. 살고 안 살고 이건 부차적인 얘기다. 그래서 이제 가르친다. 그 날짜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좀 이렇게 경건히 갖는 게 필요하다. 마음 때는 내가 오고 싶을 때만 식 가고 오고 막 이러는 주위 사람들이 상처 입는다. 그래서 옛날에 산에 들어갈 때도 그냥 산에 막 올라가고 이래 안 하고 산에 무슨 절을 짓거나 공사를 하거나 하면 그 산신한테 뭘 지냅니까? 죄를 지내죠. 그죠? 막 우리가 막걸리를 좋아해서 이제 막걸리도 한 잔 주고 막 음식도 차려놓고 산에서 누가 내려와서 먹는 거 봤어요? 아니지만은 내 마음이 그렇다. 내 마음이 그냥 막 포크레니까 파제끼는 게 아니라 아이고 당신네 좀 막 허리 좀 파가지고 내 집 좀 짓고 살아야 되니까 좀 잘 봐줘 있어. 이러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산에 들어가니까 막 당신 다리 밟고 허리 밟고 내 올라갈 거니까 좀 잘 봐줘 있어. 아마 산이 뭐 봐주고 안 봐주고 없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내는 게 옳은 역사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가는 날은 요즘은 주로 문제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이런 게 있잖아. 그죠? 그럼 제법이 공할 때는 방향이 특별히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사 갈 때는 뭐 아무 경을 읽어도 다 좋지만 굳이 읽는다면 뭐가 좋을까? 반야신경을 읽는 게 좋겠다. 왜? 반야신경에 제법이 뭐하다고 돼 있으니까 공하다고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한 입장에서는 동서남북이 없는 입장에서 이사를 가면 동쪽이 좋으니 서쪽이 좋으니 남쪽이 좋으니 북쪽이 좋으니 하는 이런 소위 징크스에서 내가 뭐가 될 수 있다? 해방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 가는 날은 이사 가는 데 가서 떡이라도 좀 마련하고 이렇게 음식을 간단히 차려서 이렇게 딱 그 기도를 하고 불교 신자라면 뭐 한다? 삼귀하고 알았습니까? 반야신경을 한 3독 정도 하고 그러고 이제
새 집에 이사 왔으니까 또는 새 동네 이사 왔고 새 곳에 이사 왔으니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웃집에 이제 뭐 한다. 떡 같은 거 좀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주고 요즘 뭐 별로 반가워는 안 하죠. 그죠? 그래도 조금 나눠주고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 그거 안 하지만 옛날에는 떡도 조금 떼고 과일도 조금 떼고 뭐 조금 떼가지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렇게 담아가지고 이제 귀신들 알았어요? 귀신이라고 지칭하는 거는 이 산천 초목이 불벌레 다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사람만 안 주고 뭐도 준다. 귀신한테도 준다. 이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떼가지고 모아가 밖에 내놓는 거예요. 옛날 풍속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왜 그런 풍속이 생겼느냐? 그거는 항상 사람한테만 고맙다고 안 하고 사람 이외의 모든 환경에도 내가 고맙다 이런 인사를 하는 자세였다. 그런 것이 이제 옛날에는 뭐 이름으로 돼 있었다? 신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뭐 귀신이라 하기도 하고 산신이라 하기도 하고 지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경건하게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무렇게나 막 흘리벌떡 이래 가지 말고 적당한 날짜를 잡아서 그날 제가 이제까지 살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살던 곳에서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또 새 집에 가서는 앞으로 이웃을 살피며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마이크 잡은 김에 예.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아들이 스님께 꼭 질문을 해보라고 예. 해서 하나 더 해도 예. 될런지요? 얘기하세요. 며칠 전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작년에 수능을 봤는데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서 담임 선생님 재수를 권유했지만 성적과 집안 형편에 맞춰서 가까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2달쯤 다니더니 재수를 하는 게 맞겠구나 하고 원해서 자퇴를 하고 열심히 혼자서 공부를 해서 다시 수능을 보았는데 성적이 또 별로입니다. 실력이 모자란 것 같아서 좀 더 공부를 해서 삼수를 하더라도 원하는 곳에 들어가면 좋겠다 싶은데 아들이 재수를 결정할 때는 서울대학이라도 갈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충전했는데 삼수를 하려고 하니 엄두가 좀 나지 않는지 스님께 질문을 해서 답을 구해라 오라고 했습니다. 네. 이런 쓸데없는 공부한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점수 되는 대로 아무 대학이나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 하고 싶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좋다. 서울대, 연대, 고대 이래 따지지 말고 자기 하고 싶은 학과를 맞춰서 들어가서 열심히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닌 학교가 나중에 좀 부족하다 싶으면 나중에 대학원을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 대학원을 간다든지 외국에 간다든지 이게 더 쉽지. 이 대학 가는 거 여기다가 목매달아가지고 또 1년을 다 하는 한 번 정도 더 해보는 거는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걸 2번, 3번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래. 네, 감사합니다.